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세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분들을 보면 가입 이후에 탈퇴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 반값의 신축 아파트 마련, 계약금 3천만 원으로 역세권 신축 아파트 로얄층 확보, 이런 광고에 이끌려서 불쑥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계약을 하고 보니 재개발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더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어떻길래 이런 말들이 많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을 모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내는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정도의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가? 조합원들이 내는 부담금을 모아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도 내고 업무 추진비에도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이 모일까? 가입 시에 정해진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내야 될까?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 또 조합원은 일정 지역 거주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된다는데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입니다.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납부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부한 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납부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요청서를 받은 모집 주체는 즉시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접수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모집 주체는 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예치기관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되고 이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내에 예치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주체는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받게 되면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같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주체나 조합은 주로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는데 접수받은 모집 주체가 7일 내에 예치기관장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입계약 체결 후 가입비, 계약금, 부담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예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사유에 제한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불받는 금액도 납입한 돈 전부이고 위약금,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합규약에 의한 탈퇴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수의 무주택자가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모아서 장기간의 사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인데 그 가입자가 쉽게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 자체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조합규약에 보면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전 조합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탈퇴나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의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 30일 내에 지급하되 다만 공제 범위와 환급 시기를 조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대부분의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규약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탈퇴 요청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공제 범위도 계약금, 업무 대행비, 기타 위약금 등은 공제할 수 있으며 환불 시기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완료 후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탈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당한 탈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탈퇴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청약 철회가 가능한 가입금 납부 후 30일이 경과하여 버렸다면 이런 불리한 조합 규약에 의한 탈퇴보다는 뒤에서 보게 되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서 계약을 실효시키고 납부한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방법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검토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이미 30일을 경과했고 별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또 조합의 사정을 보니 탈퇴가 더 늦어지게 되면 환불금 반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합 규약에 의한 탈퇴도 서둘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의 취소 사유. 조합은 모집 공고를 하고 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때 그리고 조합은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하고 설명해야 되는 사항들, 예컨대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의 경과, 그 다음에 부담금, 조합원 가입 비율, 조합원 가입 자격,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위로 고지하거나 잘못 고지해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10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계약의 무효. 통상 계약의 무효 사유는 계약의 취소 사유보다는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더 중대한 사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에 의한 가입계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납부하는 가입비, 부담금 등은 그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 전부의 총유다.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불보장약정, 그러니까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총회 결의 없이 만들어졌다면 그 환불보장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로 인해서 전체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 왜냐하면 그 환불보장약정 자체가 무효일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계약의 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사유 또는 계약 상대방인 모집 주체나 조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할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원 가입 계약 자체는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까지 모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그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결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조합원들이 입주한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받을 수 없다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가입 계약 당시에 예상한 시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 또 가입 당시 예상한 분담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그 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유 또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조합원 가입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편의상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한 가지 사유가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 또는 해제 사유에 전부 해당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종합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들은 결국 조합원 모집 공고, 광고, 홍보자료, 그리고 가입계약 체결 시에 실제 모집 주체나 업무 대행자 또는 분양 대행자, 상담사들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취소, 무효, 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무효 사유로 주장할 것이냐, 취소 사유로 주장할 것이냐, 해제 사유로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무효, 취소, 해제 전부 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방법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내용 증명으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납부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방법을 이용해서 계약을 실효시킨 후 납부금 전부를 환불받으시면 되고,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이 가능한 사유는 계약을 실효시킨 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 철회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 규약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탈퇴 사유,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규정을 통해서 규약이나 계약에 따른 일부 공제를 수용하고 환불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통해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탈퇴 사유에 의해서 어떤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조합마다, 그리고 각 조합원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